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시장,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저희가 관련 보고서, 기사, 또 전문가 인터뷰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회복 신호 같기도 하고 여전히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시장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핵심 동향이랑 앞으로 방향성까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전체 투자 유치 금액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약 2조 1,41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레시피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은 물론이고요. 소위 투자 혹한기라고 불렸던 2023년 상반기보다도 사실 적은 금액이에요. 아무래도 1,000억 원 넘어가는 아주 큰 규모의 투자가 좀 드물었고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액 자체도 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전체 액수는 오히려 더 줄었군요. 작년보다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플랫텀이나 와우테일 같은 매체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요. 5월에 한 2천억 원대였던 월별 투자액이 6월에는 4천억 원대, 그리고 7월에는 이게 무려 8,600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8,600억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두 달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아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 이런 가파른 반등이 나타나는 이 상반된 신호가 현재 시장의 어떤 복잡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평균은 낮아졌지만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게 바로 자료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선별적 투자 강화 현상? 이거랑 관련이 깊어 보이네요. 희망포터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던데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아무데나 투자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브런치에 올라온 한 전문가 분석처럼 여전히 글로벌 경제라던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훨씬 더 신중해진 거죠. 뭐랄까, 단순히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이 이걸 정말 원하느냐 그걸 증명하는 거, PMF라고 하죠. 프로덕트 마켓 핏. 네, 이 PMF 달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 이 세 가지를 갖춘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 PMF, 회수 전략. 확실히 기준이 높아졌네요. 그럼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투자를 받은 곳들은 주로 어떤 분야들이었을까요?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재미있던데요. 스타트업 레시피 분석으로는 상반기 전체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금액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플랫텀 분석 같은 걸 보면 4월, 5월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AI 관련 분야가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또 와우테일 자료 보니까 가장 최근인 7월에는 제조 하드웨어 분야 투자가 금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확 늘었고 모빌리티 분야도 상위권에 올라왔더라고요. 희망포터 분석에서는 또 생성형 AI나 클린테크, 특히 탄소 배출권 같은 거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이 주목받았다 하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블로터 인터뷰에서 L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AI 기업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처럼요. 그건 분명한 흐름이고요. 동시에 전통의 강자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도 꾸준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조 하드웨어, 모빌리티 분야가 약진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딥테크나 로보틱스 또 클린테크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까지 부상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좀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KT랑 미래에셋이 1,5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를 만든다거나 탄소 포인트 플랫폼 제로그램이 2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거나 이런 게 좋은 예시죠. 결국 AI라는 큰 흐름 위에서 헬스케어라던가 에너지 전환, 자동화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각광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가 중심이면서도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군요. 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좀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보 보도를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문을 닫은 스타트업의 92%가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초기 기업들이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시드 투자 받고 3년도 채 버티지 못했고요. 심지어 정부의 대표적인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팁스. 팁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하는 거요. 이 팁스에 선정된 기업들의 폐업률마저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와, 92%가 초기 기업이고 팁스 선정 기업 폐업률도 높아진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결국 이게 투자금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후기 스타트업으로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체 벤처 투자액 중에서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불과했다는 대한상공회의서 자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팁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해야 한다거나 혹은 투자사들이 초기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거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결국 기술력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VC들이 시장 확장성이나 수익 모델, 그리고 아주 명확한 회수 전략,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겠군요. 희망포터의 조언처럼 정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구체적인 수익 계획을 제시하는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시장은 더 까다로워졌고 AI가 중심축이지만 다른 유망 분야로도 관심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초기 기업들한테는 생존 자체가 아주 큰 도전이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면 핵심 열쇠는 뭘까요? 네, 앞으로도 딥테크, AI,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생명과학 같은 분야가 투자를 계속 이끌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브런치에 실린 분석에서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변화는 이제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투자의 핵심 기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인더나 블로터 같은 매체에서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준비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분위기고요. VC들의 역할도 좀 바뀌고 있어요. 단순하게 자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이라던가 해외 진출을 직접 돕는 적극적인 파트너 역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가 필수가 되고 VC 역할도 바뀐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결국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전략을 더 고도화하고 처음부터 좀 세계 무대를 염두에 두면서 성장과 투자 회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핵심 문제를 풀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결국 희망포터에 인용된 한 VC의 말처럼 정말로 시장을 바꿀 의지가 있는 팀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이 얼마나 선별적으로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AI와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전략과 또 글로벌 시각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 이 점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2025년 하반기 혹은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바꿀 선택받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기존의 성공 방정식과는 전혀 다른 곳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